12번을 보시는데요. 12번에 토지 등록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좀 어려워요. 보통 교재에는 없는 것들인데 여기 한 필지 토지에 관한 정보가 수집이 돼서 지적 공부에 토지의 표시에 관한 정보와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등록되고 그리고 관리되고 주권자인 국민에게 그 정보는 공시가 될 겁니다. 이를 지적제도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면 일정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면 일정한 효력이 발생하는데 첫 번째, 지적공부에 일단 이 토지의 표시에 관한 주로 요걸 얘기해요. 토지 표시. 소유자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요거 빼고 토지의 표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토지 표시가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면 일정한 효력이 발생하는데 첫 번째, 모든 사람을 구속합니다. 이를 구속력 또는 기속력이라고 불러요. 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는 모든 사람을 기속하게 돼요. 구속합니다. 두 번째,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면 그 정보는 확정된 효력이 발생합니다. 확정력이라고 불러요. 확정력. 일단 토지 표시가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면 그 표시는 확정이 된 겁니다. 세 번째, 공정력이 발생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공적으로 정해진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서 공정력이라고 불러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법제가 영미법제가 있고 대륙법제가 있는데 혹시 민법에서 공부하신 적 있습니까? 안 하셨어요? 네. 이게 독일이나 불란서에서 만들어진 효력인데요. 워낙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끔 출제해요. 공정력.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번째. 보통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강제 집행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집행권은 판결문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렇죠. 판결서가 있어야지만 강제 집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행정법 파트에서는 판결문이 필요가 없습니다. 행정법 파트에서는 행정적 효력에 의해서 판결문 없이도 자력으로 집행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이를 자력집행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판결문이 없어도 행정청은 판결서가 없어도 자력으로 강제 집행할 수가 있는데 이를 자력집행력이라고 불러요. 이게 지적공부에 등록이 될 때는 원칙적으로 신청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신청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직권으로 등록한다고 했죠. 근데 이게 행정법 파트가 아니라고 한다면 직권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판결서가 있어야 돼요. 판결서가 있어야지만 강제 집행의 방법으로 직권으로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법 파트가 아니라면. 그런데 행정법 파트에서는 판결이 없어도 자력으로 집행하는데 자력으로 집행하는 방법이 뭡니까? 직권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여간 이렇게 네 가지 효력이 있는데요. 주로 출제가 되는 건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게 가끔 출제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 확정력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 토지에 관한 정보가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면 확정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불가변력이 발생합니다. 불가변력은 뭐냐면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면 확정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뭐가? 바꾸는 것이. 지적소관청이 멋대로 바꾸는 것이 불가합니다. 이를 불가변력이라고 불러요. 바꾼다, 변화시킨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일단 지적공부의 토지에 관한 정보가 등록이 되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지적소관청이 멋대로 바꾸는 것이 불가한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를 불가변력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두 번째 불가합니다. 확정이 됐기 때문에 뭐 하는 것이? 다투는 것이. 다툴 쟁자입니다. 불가쟁력이라고 얘기해요. 일단 지적공부에 토지에 관한 정보가 등록이 되면 토지 소유자나 상대방도 이걸 다투는 것이 불가하다는 겁니다. 불가쟁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확정이 됐으니까. 그러면 굳이 다투고자 한다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다투어야 되냐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다투어야 되지 지적소관청에 가서 다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걸 불가쟁력이라고 불러요.
이게 정확하게 이해 안 되셔도 괜찮아요. 대충은 알듯 말듯은 하시죠? 그것도 안 되세요? 네, 알듯 말듯은 하죠. 그러면 되셔요. 네. 워낙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 공정력이라는 건 뭐냐면 이 공적으로 정해진 효력이 있기 때문에 공정력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적으로 정해진 효력이 있다. 공정력이라고 부르는데요. 지적공부에 등록이 될 때 하자가 있을 수도 있죠. 하자가 있다고 한다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정보는 효력이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하자가 있을 때 지적공부에 등록된 정보는 효력이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이 하자가 중대한 하자고 동시에 명백한 하자라고 한다면 이때는 당연히 무효입니다. 다시요. 지적공부에 잘못 등록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 잘못 등록된 부분이 중대한 큰 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명백한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적공부에 등록돼서는 안 되는 거죠. 큰 하자고 명백한 하자니까. 이는 당연 무효입니다. 그런데 이럴 수도 있겠죠. 중대하긴 한데 명백하지 않는 경우, 중대하지는 않고 명백한 경우, 그리고 중대하지도 않고 명백하지도 않은 하자인 경우, 이때는 유효입니다. 왜? 공적으로 정해진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이걸 공정력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국민의 입장에서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네? 하자가 있다면 그건 조건 간에 무효화시켜야지만 그 토지 소유자에게 유리하겠죠. 그런데 하자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대한 하자이면서 동시에 명백한 하자가 있을 때만 그 지적공부에 등록된 정보는 무효고 나머지는 전부 다 유효하게 등록이 된 겁니다. 참으로 건방진 놈들이죠. 이게 대륙법계 국가에서 만들어진 공정력이라는 효력인데요. 이게 사실은 너무나도 비판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사법시험이나 또는 행정고시에서 단골로 출제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가끔은 우리 시험에서도 가끔은 나옵니다. 이게. 네. 근데 이제 보통 우리 교재에는 이런 내용이 없는데 이거 잘못 쓰셔서 그래요. 이게 공정력의 정확한 표현입니다. 중대명백설이라고 불러요. 판례 이론이고요. 그러면 지문을 다시 보시면 1번부터 보시면 지적공부에 일단 유효하게 등록된 토지의 표시사항은 확정력이 발생하는데, 발행이 아니라 발생이겠죠. 발생하는데 확정력은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으로 나타난다. 맞았습니까? 네. 맞았겠죠. 2번. 불가쟁력은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툴 수 없는 효력을 말한다. 쟁자가 다툴 쟁자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았죠. 3번. 불가변력은 지적소관청 자신도 임의로 이를 취소하거나 처리할 수 없는 효력을 말한다. 맞습니까? 네. 불가하다. 변. 바꾸는 것이. 누가? 지적소관청이. 그렇죠. 4번. 토지 등록에 있어서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언제나 무효이다. 아니죠. 하자가 중대하면서 동시에 명백한 경우만 무효고 그 이외의 경우는 전부 다 일단 유효하고 적법하다고 봅니다. 이를 공정력이라고 불러요. 이게 우리 공간정보 부분 행정법 교수들이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법에서 이렇게 유명한 효력은 출제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집어넣은 거예요. 혹시 몰라서. 그 다음에 4번 보시죠. 4번이 정답이 되겠죠. 5번. 토지 등록이 있는 경우 지적소관청,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토지 등록의 행정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한 그것을 존중하고 그에 따라야 하며 정당한 절차 없이 존재를 부정하거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구속력이 있다. 이게 구속력, 기속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을 구속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언제요? 일단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면. 되셨을까요? 네. 네. 또 한 달 후엔 기억 거의 안 난다고 하시겠죠? 네, 괜찮아요. 네, 시험 보기 전에만 기억나면. 정답은 4번.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혹시 노트 갖고 오셨습니까? 네? 노트 갖고 오셨어요? 항상 갖고 오시라고 했는데 요거 네, 꺼내세요. 네. 항상 갖고 오셔야 돼요. 항상.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안 갖고 오셨으면 그냥 들어두셔도 돼요. 아니면 안 갖고 오신 분들은 요약집 피시죠. 요약집에도 있습니다. 요약집. 지적 공부의 복고 몇 쪽에 있느냐면 24쪽에 있습니다. 노트 갖고 오신 분은 노트 피시고요. 노트 안 갖고 오신 분은 요약집 24쪽 피시입니다. 여기서 이 지적 공부의 복구는 이런 뜻이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있고 이 토지에 관한 정보가 수집이 돼서 지적 공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와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등록이 되고 그리고 관리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그 정보는 공시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를 지적제도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지적 공부가 멸실이나 또는 훼손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멸실은 소멸되었고 분실되었다라는 뜻이고요. 훼손은 망가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공시 기능이 어떻게 됩니까? 중단이 돼버립니다. 그렇겠죠? 지적 공부가 멸실 훼손되었다면 공시 기능이 중단이 될 겁니다. 문제는 공시 기능이 중단돼서는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적 공부를 다시 만들어야 되겠죠? 지적 공부를 다시 만들어야 될 겁니다. 토지의 표시 부분도 다시 만들어야 되고 소유자 부분도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이를 뭐라 불렀습니까? 지적 공부를 복구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지적 공부가 멸실 훼손되었을 때 공시 기능을 중단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지적 공부를 다시 만드는 거 복구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토지의 표시는 관련 자료 갖고 복구한다고 했죠? 관련 자료 갖고 복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관련 자료는 멸실 훼손 당시에 관련 자료입니까? 복구 당시에 관련 자료라고 했습니까? 멸실 훼손 당시에 관련 자료라고 강조를 드린 적이 있어요. 또한 이 관련 자료 중에서 계획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서류는 관련 자료가 될 수가 없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세상 일은 계획대로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계획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면 이건 확정되지 못한 자료예요. 불명확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계획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면 복구 자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두 번째, 이 소유자는 뭐 갖고 복구한다고 했습니까? 등기부가 있다면 등기부, 등기부가 없다면 법원에 확정 판결 갖고 복구한다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실까요? 그렇죠? 네. 등기부가 있다면 등기부를 가지고 복구하는 것이고 등기부가 없을 때는 법원에 확정 판결 갖고 복구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때 이 복구는 중단된 상태가 가능하면 짧을수록 좋기 때문에 첫 번째, 지체 없이 복구한다고 했는데 기억나실까요? 네. 그렇다면 그렇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적 공부와 관련해서 출제한다고 했죠. 첫 번째, 지체 없이 복구돼야 된다는 거. 두 번째, 멸실 훼손 당시에 관련 자료 갖고 토지의 표시가 복구돼야 된다는 거. 세 번째, 소유자를 복구하는 자료는 뭐라고요? 등기부가 있다면 등기부, 등기부가 없다면 법원에 확정 판결 꼭 복구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였습니까? 복구 절차를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복구 절차는 순서까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복구 절차는 순서까지 기억하셔야 되는데 노트 있으면 노트 피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요약집 피시면 돼요. 이 지적 공부의 복구 절차는 맨 처음에 이 멸실 훼손된 지적 공부와 관련된 각종 복구 자료를 조사한다고 했는데 복구 자료 조사가 첫 번째 절차예요. 지적 공부가 없어졌죠. 그러면 다시 만들기 위해서 지적 공부와 관련된 각종 복구 자료를 조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복구 자료가 조사가 되면 이제 그 조사된 자료를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눈다고 했죠. 첫 번째, 대장의 등록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 두 번째, 도면의 등록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왜 둘로 나누냐면 이 가시적 지적 공부는 대장 형태가 있죠. 두 번째, 도면 형태가 있죠.
세 번째, 대장과 도면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죠. 그런데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항상 만드는 게 아닙니다.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렇죠. 따라서 항상 만드는 것은 대장과 도면만 항상 만듭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이 복구 자료가 수집이 되면 그 수집된 자료를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눕니다. 첫 번째, 대장의 등록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 두 번째, 도면의 등록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눈 다음에 대장의 등록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지적 복구 자료 조사서를 작성합니다. 도면의 등록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복구 자료 도를 작성합니다. 대장의 등록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가지고 지적 복구 자료 조사서를 작성하고 도면의 등록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복구 자료도라는 도면을 만듭니다. 이 지적 복구 자료 조사서에서 면적을 조사해내게 되고 이 복구 자료도에서 면적을 측정해냅니다. 왜냐하면 토지 소유자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은 면적이기 때문에 면적 위주로 절차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복구 자료 조사서에서 면적을 조사해내고 복구 자료도에서 면적을 측정해내는데 이 조사된 면적과 측정된 면적은 일치함이 원칙입니다. 맞습니까? 두 개의 면적은 일치돼야 되죠. 그러면 이제 복구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사된 면적과 측정된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때가 비로소 문제가 됩니다. 이때 조사된 면적과 이 측정된 면적이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의 차가 있는 경우 차이가 있는데 일치하지 않는데 그 차가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 이때는 조사된 면적을 복구 면적으로 결정합니다. 왜? 대장이 도면보다 중요한 장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조사된 면적을 복구 면적으로 결정하고요. 두 번째,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즉 조사된 면적과 측정된 면적의 차가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이때는 어느 면적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차가 너무 크니까. 따라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측량에 들어갔는데 이때의 측량을 복구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조사된 면적은 존재하는데 복구 자료도가 작성되지 않아서 측정된 면적이 없는 경우 이때도 조사된 면적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 규진이 없으니까. 따라서 이때도 측량에 들어갑니다. 복구 측량을 하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두 번째, 조사된 면적이 있지만 측정된 면적이 없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측량에 들어갑니다. 이때의 측량을 복구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복구 측량을 통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자료들이 있겠죠. 그 자료와 기존의 복구 자료가 일치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치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때는 경계와 면적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 왜? 복구 측량을 통해서 새로 만들어진 자료가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이 복구 측량을 통해서 만들어진 자료를 가지고 기존의 경계와 면적을 조정합니다. 경계와 면적이 조정이 될 때 손해보는 자가 있을 수 있겠죠. 그때는 그제의 동의를 받아서 경계와 면적을 조정합니다. 경계와 면적이 조정이 되면 조정된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합니다. 경계점 표지까지 다 설치가 되면 이제 시군구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시를 합니다. 게시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을 받게 되고 이의 신청 절차까지 완료가 되면 지적 공부를 복구합니다. 이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려우시겠지만 나중에 어렵지 않아요. 다시 확인하죠. 지적 공부가 멸실훼손이 되게 되면 이 지적 공부와 관련된 각종 복구 자료를 조사합니다. 첫 번째, 복구 자료 조사. 그러면 복구 자료 조사를 통해서 수집된 정보를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눕니다. 첫 번째, 대장의 등록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 두 번째, 도면의 등록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 대장의 등록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지적 복구 자료 조사서를 작성하고 도면의 등록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복구 자료도를 작성합니다. 이 지적 복구 자료 조사서를 통해서 면적을 조사해내고 복구 자료도를 통해서 면적을 측정해냅니다. 이 두 개의 면적이 일치한다면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아무 면적으로 복구하면 돼요. 그런데 이 두 개의 면적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 그때 문제가 발생하는데 첫 번째, 조사된 면적과 측정된 면적의 차가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일 때 이때는 조사된 면적의 우선순위를 둬서 조사된 면적을 복구 면적으로 결정합니다.
두 번째, 조사된 면적과 조사된 면적과 측정된 면적의 차가 굉장히 큰 경우. 이때는 어느 면적도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복구 측량 들어갑니다. 두 번째, 조사된 면적은 있지만 측정된 면적이 없는 경우. 복구 자료도가 작성되지 않아서 측정된 면적이 없는 경우. 이때도 조사된 면적을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측량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복구 측량을 하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복구 측량을 통해서 각종 자료들이 만들어질 텐데 그 자료들과 기존의 복구 자료가 일치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복구 측량을 통해서 만들어진 자료와 기존의 자료가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우선순위는 복구 측량을 통해서 새로 수집된 자료에 우선순위를 두게 됩니다. 따라서 경계와 면적을 복구 측량을 통해서 만들어진 자료를 가지고 경계와 면적을 조정합니다. 경계와 면적이 조정이 될 때 손해보는 자가 있다면 그자의 동의를 받아서 경계와 면적을 조정합니다. 경계와 면적이 조정이 됐다면 조정된 경계점에 경계점 표시를 설치하고 시군구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시합니다. 게시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을 받게 되고 이의 신청 절차까지 완료가 되면 지적 공부를 복구하게 될 겁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지적 공부 복구와 관련해서는 다 득점이 가능하세요. 이것도 두 번째인가 세 번째 하는 거죠? 들은 흔적 처음이라고요? 정확하게는 기억 안 나지만 들은 흔적도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말씀드릴 때는 흔적이 있다고 그러시겠죠? 네. 언젠간 있을 겁니다. 뭐 시간이 많으니까. 그러면 다시 문제 보겠습니다. 1번. 지적 복구 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과 복구 자료의 측정된 면적이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조사된 면적을 복구 면적으로 결정해야 된다. 맞았습니까? 맞았죠? 네, 2번. 복구 측량을 한 결과가 복구 자료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는 소유자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서 경계와 면적 등을 조정할 수 있다. 맞죠? 3번. 지적소관청은 복구 자료의 조사 또는 복구 측량 등이 완료되어 지적 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복구하려는 토지의 표시 등을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시해야 된다. 맞습니까? 네, 여기서 및 기억하셔야 되고 15일 이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4번. 복구하려는 토지 표시 등의 이의가 있는 자는 1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틀렸습니다. 게시기간 내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게시기간 내 별도의 이의 신청 기간이 주어지지 않고요. 게시기간 내 이의 신청을 받는 겁니다. 이것도 자주 출제가 되니까 기억하십니다. 5번.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문은 복구됐습니다. 즉 대장 형태는 복구된 상태예요. 그런데 도면 형태가 복구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대장 형태만 복구되고 도면 형태는 복구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그 토지가 축적변경 시행지역이나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에 편입이 됐다면 도면을 복구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요? 축적변경 시행지역에 편입이 됐다면 소축척에서 대축척으로 바뀌니까 면적경계 좌표값이 보다 정밀하게 다시 구해져야 됩니다. 도면 복구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지적 확정 측량 실시지역에 편입이 됐다면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에 편입이 됐다면 토지의 모양이 바둑판 모양으로 바뀌죠. 따라서 복구해봤자 다시 도면을 작성해야 됩니다. 따라서 아니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에요. 4번이 정답이겠죠. 14번.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면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면적은 토지대장,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 틀렸죠. 면적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두 개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2번. 지적도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의 토지 면적은 1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한다. 맞습니까? 500분의 1, 600분의 1, 즉 대축척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등록한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소수점 첫째 자리와 1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같은 뜻이라고 했는데 기억나실 듯 말 듯? 네. 2번, 3번. 지적도의 축척이 1200분의 1인 지역의 한 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때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 최소 면적. 그렇죠. 맞는 지문이죠. 4번.
임야도의 축척이 6천분의 1인 지역이 한 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1제곱미터로 한다. 이것도 맞는 지문이죠. 5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이 한 필지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축척과 관계없이 이거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하는 거죠. 따라서 맞는 지문이 될 겁니다. 정답은 1번. 15번 지적도 임야도의 등록상으로 나열된 것은 1번 소재 지번은 모든 지적공보. 기억나십니까? 소재 지번은 모든 지적공보. 그 다음에 건축물의 번호. 건축물의 번호를 등록하는 건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지적제도니까 토지 정보를 등록관리 공시하는 제도가 지적제도예요. 건축물의 번호는 등록되지 않을 겁니다.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어디에 등록한다고 했습니까? 도면. 그렇죠. 그럼 1번 지문은 어디가 틀렸습니까? 건축물의 번호가 틀렸습니다. 2번 지번은 모든 지적공보. 경계는요. 지적도, 임야도. 그 다음에 위치는 어디에 등록한다고 했죠? 도면. 3번 소재 지번은 모든 지적공보. 토지의 고유번호는 어디에만 등록을 할 수 없다고 그랬죠? 도면에만. 그래서 고유번호가 틀렸죠. 삼각점 지적기준점의 위치는 도면에 등록한다고 했습니다. 4번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정식명칭, 지적도, 임야도, 부호. 그 다음에 부호 및 부호도는 어디에 등록한다고요? 부호 및 부호도. 아, 이거 안 했네. 네. 이것 좀 보겠습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경계. 맞습니까? 경계. 그리고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계점. 이 경계점은 경계와 경계들이 만나는 점이 경계점이에요. 맞습니까? 경계와 경계가 만나는 점이 경계점인데 경계는 직선이죠. 직선과 직선이 만나는 점이 경계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다가 X축을 설치하고 여기다가 Y축을 설치하면 요 경계점이 좌표값으로 전환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 좌표값을 특정하기 위해서 이 경계점에 부호 형태로 숫자를 부여합니다. 좌표값을 특정하기 위해서 경계점에 숫자 형태로 부호를 부여해요. 그러면 이제 요 1번 경계점은 좌표값이 얼마가 될까요? 여기가 100, 여기가 200, 여기가 300이라고 한다면 200, 그 다음에 여기 100, 여기 200, 여기 300이라고 한다면 이 200, 얼마가 됩니까? 200이 되겠죠? 여기 200이니까. 그 다음에 2번 경계점 좌표값은 얼마겠습니까? 한 140 정도 될 테고 여기는 한 180 정도 되겠죠? 3번도 나올 테고 4번도 나오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여기는 X좌표, Y좌표. 그리고 좌표값을 특정하기 위해서 경계점에 숫자 형태로 부호를 부여한다고 했죠. 이 부호가 옆에 나옵니다. 그리고 1번 부호의 좌표값은 얼마입니까? 200, 200. 그 다음에 2번 부호는요. 140, 180. 3번, 4번도 나오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러한 내용으로 구성된 장부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부르고요. 이때 이 숫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좌표값을 특정하기 위해서 숫자 형태로 부호를 부여한 겁니다. 따라서 이 숫자를 부호라고 부르고요. 이 숫자들로 구성된 이 그림을 부호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좌표값을 특정하기 위해서 좌표 등록부에는 대략적인 토지의 모양을 표시하는 이런 그림을 그려 넣습니다. 이게 바로 부호와 부호도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부호 및 부호도는 다른 지적공부에는 등록될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어디에만 등록이 될까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등록이 될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러면 다시 지문을 보시면 어딘지 잊어버렸네. 15번에 4번. 네. 15번에 4번을 보시면 부호 및 부호도는 어디에만 등록이 된다고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도각선과 수치는 어디에만 등록이 될까요? 도면에만. 그렇죠. 도면에만. 토지의 고유 번호는 어디에만 등록할 수 없습니까? 도면에만 등록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러면 이건 어디가 틀린 겁니까?
4번은 어디가 틀린 거예요? 부호 및 부호도 틀렸죠. 토지의 고유 번호도 틀렸죠. 두 군데가 잘못 등록된 겁니다. 5번 지목은 토대, 임대, 지적도, 임야도. 도각선과 그 수치는 도면에. 토지의 고유 번호는 도면에만 등록할 수 없죠. 위치는 도면에 등록이 될 겁니다. 이 부분은 어디가 잘못 등록됐습니까? 고유 번호가 잘못된 겁니다. 정답은 2번. 16번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 5가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첫 번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뭐가 있죠? 토지 표시와 소유자. 두 번째, 건축물 대장의 등록사항 뭐 있죠?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세 번째,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의 등록사항 뭐가 있죠?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네 번째, 중개사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 뭐였죠?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 등기부의 등기사항 뭐가 있죠? 부동산 관리에 관한 사항. 기계적으로 암기하셔야 돼요. 다시요. 토지 표시와 소유자,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 부동산 관리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은 이런 게 출제가 돼요. 이거 네, 뻔합니다. 출제할 게. 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 17번 토지 이동 사유를 등록하는 지적 공부는 뭘까요? 3번이죠. 토지 이동 사유, 등급, 공시지가 다 어디에 등록한다고요? 대장에. 그렇죠. 18번 지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지적소관청이 지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그렇죠.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 필요한 것이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가 없죠. 2번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뒤에 산자를 붙인다. 앞에 붙이죠. 3번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며 북동에서 남서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그렇죠. 이건 야만적인 몇 개 나라에서 하는 거죠. 네, 중국과 일본. 그랬더니 어떤 분이 나 일본 사람인데 걱정이 좀. 네. 일본에서는 중개사 자격증 따기가 굉장히 힘들대요. 중개사 일본에서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따시는 분들도 계세요. 중개사 자격증을. 너무 어려워서. 쓸 수 있나 봐요. 네. 그래서 몇 분 계셨어요, 예전에. 그 다음에 우리도 이제 상대평가로 바뀌면 어려워질 테니까 꼭 따셔야 돼요, 이번에. 네. 그 다음에 어디 있지? 4번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된 필지마다 새로운 본번을 부여합니까? 아니죠.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본번의 최종 부번의 다음 순번으로 뭘 부여합니까? 후번을 부여했죠. 그래서 틀린 점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지적소관청은 축적 변경으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결번 대정에 적어 영구히 보존해야 된다. 맞습니까? 여기서 두 개의 단어는 기억하셔야 돼요. 결번 대장 영구 보존. 결번 대장 영구 보존. 가장 대표적인 결번이 발생하는 경우 뭐 있습니까? 합병. 그렇죠. 합병은 가장 대표적인 결번 발생 사유죠. 19번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몇 번인가요? 네? 계획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복구 자료가 될 수가 없어요. 미확정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것도 여러 번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번 법령상 지목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 1번 축산업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이 초지는 가축의 먹이 역할을 합니다. 그렇겠죠. 여기서 초는 풀초자예요. 그래서 초지라 하면 가축의 먹이인 풀을 키우는 곳이에요. 당연히 목적용지의 필수 시설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목적용지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토지에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의 지목은 목적용지로 한다. 대지로 하겠죠. 그렇죠.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목적용지의 필수 시설물로 볼 수가 없으니까 별대 지목 대지로 결정이 될 겁니다. 2번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대로 한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창고용지겠죠? 창고용지. 3번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 부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설시설물의 부지 지목은 공장용지로 간다. 맞죠? 의료시설물은 필수시설물로 간주되기 때문에 공장용지 안에 설치가 됐다면 이는 공장용지 안에 포함되죠.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농지로 한다. 답이죠. 논농사 지역이니까 논답자를 써서 답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출제가 돼요. 5번 용수,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 수로등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지목은 제방으로 한다. 인공적 소규모라는 문구가 있다면 지목은 뭐라고요? 부거. 인공적 소규모라는 문구가 있다면 지목은 부고입니다. 21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의 지적도에 등록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정답이 뭘까요? 2번. 그렇죠. 좌표값이 있을 때는 좌표값을 가지고 경계점 간의 거리를 쉽게 컴퓨터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좌표값이 있는 경우에는 이 좌표값이 있는 지역의 지적도에 경계점 간의 거리를 등록하게 됩니다. 좌표값이 없을 때는 등록할 수 있겠습니까? 네? 좌표값이 없을 때는 지적도에 경계점 간의 거리를 등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어디를 보시냐면 교과서 75쪽을 보십니다. 75쪽을 보시면 거기 도면이 하나 있죠. 도면 있죠. 거기 맨 왼쪽에 십자가형으로 되어 있는 게 색인도라고 했죠. 맞습니까? 십자가 모양이 색인도인데요. 이 색인도는 도면을 쉽게 찾는 나침반 기능을 수행한다고 했죠. 그렇죠. 거기 색인도 가운데에 숫자 뭐가 있습니까? 8번이 있죠. 8번이. 그 다음에 그 색인도 오른쪽에 공공시, 공공동이라는 표현이 있죠. 동은 지번부여 지역이에요. 도시지역은 동이 지번부여 지역이고 농촌은 리가 지번부여 지역이라고 했죠. 공공시, 공공동이라는 지번부여 지역의 지적도다. 이게 제명이라고 했습니다. 공공시, 공공동, 지적도. 여기까지가 제명이에요. 되셨습니까? 그러면 공공시, 공공동 안에, 공공동이라는 지번부여 지역, 지적도가 총 2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호 도면입니까? 8호 도면. 그러면 색인도 가운데를 보시니까 8이라고 쓰여 있죠. 이 도면이 8호 도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토지를 보고 싶다면 몇 호 도면 찾아보면 될까요? 7. 오른쪽 토지를 보고 싶다면 9. 위쪽 토지를 보고 싶다면 2호. 아래쪽 토지를 보고 싶다면 11호. 그래서 이 색인도는 도면을 찾는 나침반 기능을 수행합니다. 되셨을까요? 그 다음에 거기 도각선 수치 오른쪽 꼭대기에 249600이라는 게 있습니까? 이게 도각선 수치죠. 그 밑에 이렇게 생긴 토지가 있죠. 있습니까? 600 밑에 이렇게 생긴 토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잘 못 그려서 그런가? 이렇게 생긴 토지 있습니까? 거기에 22.41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럼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요 경계점과 요 경계점 간의 거리입니다. 20.41이. 그러면 이걸 왜 등록하느냐면 이 지역의 지적도는 좌표값이 있는 지적도예요. 그래서 아까 공공시, 공공동, 지적도라는 표현이 있죠. 요게 제명이라는 겁니다. 공공시, 공공동이라는 지적도다. 이게 제명이고요. 제명 옆에 좌표라고 표기되어야 됩니다. 우리 책에는 빠져 있는데 잘못된 거예요. 제명 옆에 좌표값이 있을 때는 좌표라고 표기합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좌표값이 있는 지적도란 뜻이에요. 그럼 좌표값이 있으니까 이 좌표값을 가지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 거리를 쉽게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좌표값이 있을 때는 도면에 경계점 간의 거리를 쉽게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좌표값 가지고 그 도면에 이걸 등록해요. 그러면 좌표값이 없다고 한다면 경계점 간의 거리를 등록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좌표값이 있을 때만 경계점 간의 거리가 등록이 됩니다. 왜? 좌표값을 가지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거리를 쉽게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보시면
정답은 2번이 될 겁니다. 2번.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2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첫 번째, 소재 집어는 이름표 역할을 하니까 모든 장부에 등록한다고 했죠. 또한 경계점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뭡니까? 경계점 좌표. 경계점 좌표는 있는 경우만 등록할 겁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아까 두 문자를 따서 외우셨죠? 뭐 있습니까? 위설, 지목, 사파, 종이. 기억나십니까? 위설, 지목, 사파, 종이.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일까요?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것이 잘못됐죠? 네. 그 다음에 23번. 다음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이념이 아는 것은 첫 번째, 지적 국정주의. 지적 토지에 관한 정보는 국가가 정해야 된다는 원칙이 지적 국정주의예요. 왜 토지에 관한 정보는 국가가 정해야 됩니까? 통치권 행사를 위한 정보이기 때문에 국가가 정해야 되겠죠. 반대말은 뭘까요? 지적 민정주의가 반대입니다. 국가가 정해야 된다는 원칙이 국정주의고요. 반대는 민정주의입니다. 우리나라는 국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죠. 지적 형식주의. 토지에 관한 정보는 소재, 지번, 지모, 면적, 경계, 좌표라는 형식으로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형식까지 갖춰야지만 통치권 행사를 위한 정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지적 형식주의라고 불러요. 지적 토지에 관한 정보는 형식, 일정한 형식을 갖춰야 된다는 원칙이 지적 형식주의인데 그때의 형식은 소재, 지번, 지모, 면적, 경계, 좌표라는 형식으로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형식까지 갖춰야지만 토지에 관한 정보가 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이를 지적 형식주의라고 부릅니다. 지적 공개주의. 토지에 관한 정보는 궁극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에게 공시돼야 되죠. 공시란 용어는 법률 용어고요. 일반인들이 쓰는 용어는 공개입니다. 의미가 같아요. 그 다음에 직권 등록주의. 원칙은 신청이 있을 때 지적소관청이 등록하죠. 다만 자력 집행력이 있기 때문에 신청이 없을 때는 직권으로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자력 집행주의 설명드렸죠? 그게 바로 직권으로 등록한다는 뜻이에요. 판결서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게 직권 등록주의, 자력 집행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형식적 심사주의. 통치권 행사를 위한 정보는 지적 공부에 정확하게 등록이 돼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심사해야 된다고 했죠? 네, 그래서 정답은 5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에서 한 필지 면적 측정을 위해 계산한 값이 1029.5511제곱미터인 경우 토지 대장에 등록할 면적으로 옳은 것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거기서 소수점 첫째 자리는 5네요. 그럼 마지막 끝에 있는 끝수 5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려야 되겠죠.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 25번. 토지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한 필지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지번 부여 지역 안의 토지로서 소유자가 동일하고 집안이 연속된 토지. 이건 한 필지 성립 요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지, 소, 지, 지, 축 등. 그렇죠. 주된 용도의 토지가 종된 용도의 토지를 둘러싸고 있음. 종된 용도의 토지가 나오니까 이거는 양입지를 물어보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양입지와 관련해서 출제가 되는 건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 성립요건, 두 번째 제한. 기억나십니까? 성립요건 세 가지 뭐가 있었죠?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익을 위해 설치된 토지일 것. 두 번째, 주된 용도의 토지에 둘러싸이거나 접속된 토지일 것. 세 번째, 주된 용도의 토지와 용도가 다른 토지일 것. 제한은요,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대지. 두 번째, 10% 초과. 세 번째, 330제곱미터 초과. 그때는 양입이 제한된다고 했죠. 1번, 가수원 면적이 5000제곱미터이고 유지의 면적이 450제곱미터인 경우. 첫 번째는 대유지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대지는 아니겠죠. 두 번째, 10% 초과입니까? 아니죠. 세 번째, 330제곱미터 초과입니까? 초과니까 양입지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주종관계가 깨져버리니까 양입지가 될 수 없죠. 그렇죠.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할을 해야 됩니다. 양입지가 될 수 없으니까. 일필일목의 원칙상 이 부분은
쪼개야 되겠죠. 2번 가수원이 4000제곱미터, 유지가 331제곱미터인 경우 첫 번째 대지입니까? 유지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대지는 아니겠네요. 두 번째 10% 초과합니까? 네? 4000제곱미터에 331제곱미터니까 초과합니까? 아니죠. 10% 초과 아니죠. 세 번째 330제곱미터 초과합니까? 초과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대입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 대지인지, 두 번째 10% 초과하는지, 세 번째 330제곱미터 초과하는지 그 순서대로 대입해보면 돼요. 그러면 2번은 네, 양입지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필일목의 원칙상 쪼개야 됩니다. 3번 가수원 3000, 유지 301, 대지는 아니네요. 두 번째 10% 초과합니까? 초과했죠. 3000제곱미터에서 301제곱미터는 10% 초과했죠. 양입지가 될 수가 없어요. 주종관계가 깨진 겁니다. 따라서 분할해야 돼요. 4번 가수원 면적이 2000, 유지 면적이 220. 첫 번째 유지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대지는 아닐 테고, 두 번째 10% 초과합니까? 초과했죠. 주종관계가 깨졌습니다. 분할해야 됩니다. 5번 가수원 1000제곱미터, 유지 면적이 100제곱미터. 유지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대지는 아니고, 두 번째 10%는 초과는 안 했죠. 딱 10%. 세 번째 340제곱미터 초과했습니까? 초과하지 않았죠. 이건 양입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분할할 필요가 없겠죠. 네, 정답은 5번. 26번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연결이 틀린 것은 토지대장. 소재 지번은 모든 지적공부에 등록하죠. 고유번호는 어디에만 등록하지 않습니까? 도면에만. 따라서 1번은 맞았을 테고, 2번 지번은 모든 지적공부, 개별 공시지가 어디에만 등록할까요? 대장에. 그렇죠. 토대 임대. 맞았죠. 지적도 경계는 직선이니까 그림 형태의 지적공부에 등록하겠죠. 따라서 경계는 도면에 등록이 될 테고, 위치 도면에 등록되겠죠. 위치. 4번 소유권 지분은 공유지분이니까 공유지연명부 등록하겠죠.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는 어디에 등록될까요? 대지권 등록부. 대지권 비율이 바로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로 결정이 되죠.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는 전유 부분의 면적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4번 지문은 틀렸습니다. 5번 대지권 등록부. 대지권 비율 등록되겠습니까? 대지권 비율은 어디에 등록되죠? 대지권 등록부. 건물의 명칭 아파트, 레미안 아파트. 이거는 대지와 관련, 레미안 아파트. 이거는 대지권 등록부와 관련이 있겠죠. 건물의 명칭은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이 됩니다. 정답은 4번. 27번 옳지 않은 것은 지번이란 필지에 부역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하는데, 별개의 토지로 획정된 필지를 구별하여 특정할 수 있도록 개개의 필지마다 부여하는 숫자이다. 멋있는 표현이 있지만 토지 번호란 뜻이죠. 토지 번호란 뜻 아닙니까? 네, 그래서 맞는 지번이고, 2번 단식 지번은 본번만으로 구성된 지번을 말하며, 복식 지번은 본번에 부번을 붙여 만들어지는 지번을 말한다. 맞습니까? 맞죠? 지역 단위법은 지번 부여 지역이 넓지 않을 경우나 도면의 매수가 많지 않은 경우에 적합한 지번 부여 방법이다. 4번도 같이 보죠. 도엽 단위법은 지번 부여 지역이 면적이 비교적 넓은 경우나 도면의 매수가 많은 경우에 적합한 지번 부여 방법이다. 이거는 맞는 지문인데요. 이건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지역은 상도동이라는 지번부여 지역이고요. 이 지역은 노량진동이라는 지번부여 지역입니다. 그러면 딱 보셨을 때 어느 쪽이 넓습니까? 노량진동이 넓죠. 그리고 이쪽은 좁죠. 어느 쪽에 필지의 개수가 더 많겠습니까? 노량진이 훨씬 많겠죠. 여기는 필지의 개수가 얼마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지번을 부여할 때는 이 지번부여 지역을 단위로 해서 상도동이라는 지번부여 지역을 단위로 해서 지번을 부여합니다. 이를 지번부여 지역 단위법이라고 불러요. 즉 1, 2, 3, 4, 5, 6, 7, 8, 9 이렇게 하나의 지번부여 지역을 단위로 해서 지번을 부여합니다. 왜? 면적이 넓지도 않고
토지의 개수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걸 하나의 단위로 해서 지번을 부여하게 돼요. 이를 지역단위법이라고 부릅니다. 이쪽은 굉장히 넓은 지역이죠. 그리고 토지의 개수도 많죠. 따라서 이거는 토지의 번호를 이런 식으로 부여하게 되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관리가 힘들고 공식 기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넓은 지역에서는 이렇게 일단 쪼갭니다. 쪼개서 이 안에서 지번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쪼개졌으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1, 2, 3, 4, 5, 6, 7, 8, 9. 그래서 하나로 관리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또 쪼개겠죠. 그래서 여기 9번이 나왔으니까 10, 11, 12, 13, 14, 15, 16, 17, 18. 그래서 한 세트로 관리합니다. 그리고 이쪽도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여기가 18이니까 19, 20, 21, 22, 23, 24, 25, 26, 27 이렇게 한 세트로 관리합니다. 그리고 이쪽도 있겠죠. 그리고 지번을 이렇게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 넓은 지역의 경우, 토지의 개수가 많은 경우는 이건 쪼개갖고 한 세트로 관리하는 겁니다. 세트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 하나를 도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도엽을 단위로 해서 지번을 부여한다고 해서 도엽단위법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서 이 도자는 지적도, 임야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적도, 임야도별로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이에요. 왜요? 면적이 너무 넓은 지역이니까. 블럭이요? 아니요, 좀 달라요. 이건 도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블럭이 아니라 도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면별로 나눠서 지번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면 딱 보시면 이쪽은 좁은 지역, 이쪽은 넓은 지역, 이쪽은 도면의 장수가 적을 테고 이쪽은 도면의 장수가 많을 겁니다. 이를 지역단위법이라고 부르고요. 지번 부여 지역을 단위로 해서 지번을 부여한다고 해서 지역단위법. 이쪽은 지적도, 임야도를 단위로 해서 지번이 부여된다고 해서 도엽단위법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지문을 보시면 3번, 4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아니에요? 맞죠? 5번 단지 단위법은 농촌 지역에 적합한 지번 부여 지역이다. 단지 단위법은 단지별로 지번을 부여하는 건데요. 이 단지는 바둑판 모양의 단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농촌 지역에 많을까요? 아니에요. 도시 지역, 즉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이나 경지 정리 지역에 이 단지 단위법을 많이 씁니다. 바둑판 모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단지.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될 테고요. 28번 틀린 것은 1번. 지번은 지적소관층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맞겠죠? 2번. 지적소관층은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등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길 때는 지체 없이 결번 대정에 적어 영구히 보존해야 된다. 결번 처리하는 걸 얘기하겠죠. 3번.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라 지성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지상경계청 등록부를 작성 관리해야 된다. 맞겠죠? 합병에 따른 경계좌표 면적은 측량합니까? 안 한다고 했죠? 합병은 측량도 필요 없고 측정도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5번. 지적 공부를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 시정구청장은 지적 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건 옛날에 출제됐던 지문이라서 지적정보관리체계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용어가 바뀌었어요. 지적전산정보시스템. 지적전산정보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모르셔도 돼요. 안 나올 겁니다. 네. 29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의 위치 표시 및 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토지의 지상경계는 뚝 담장 그 밖의 구역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지로 구분한다. 아까 보셨죠? 네, 자주 출제됩니다. 답으로는 안 되지만 2번 토지가 해면 수면에 접하는 경우 평균 해수면이 되는 선을 지상경계의 결정 기준으로 한다. 맞습니까? 맞아요? 틀렸죠? 평균 해수면이 아니라 최대 만조위, 최대 만수위. 3번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끔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맞겠죠? 네 가지 외워보죠. 첫 번째 법원의 확정 판결. 두 번째
공공사업, 세 번째 도시개발 사업, 네 번째 도시군 관리 계획서. 4번 매매 등을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분할이란 단어가 나왔죠? 따라서 맞는 지분입니까? 틀린 지분입니까? 맞죠? 5번 공유수면 매립지 토지 중 제망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 부분을 지상 경계의 경계점 기준으로 한다. 맞겠죠? 그 다음에 30번 지적 공부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주체는 누굽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네, 국토교통부 장관. 사실 오늘 여기까지 했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틀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아직 5월달이라서 암기가 아직 안 되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0개 정도 득점하시면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것도 많은 것 같아요. 한 7, 8개만 나와도 될 것 같은데 이게 문제풀이를 거쳐야지만 암기가 되셔요. 그래서 점수 안 나와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이어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